전북대 총장 선거에 일부 교수가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경찰이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교수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기안전공사가 장애인 직원의 퇴사를 종용했던 사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는 공사 측의 강요가 있었다며 부당해고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와 기초학력 진단 평가를 모두 거부하는 등 진정한 교육 자치를 요구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북대 총장 선거와 관련해 경찰이 현직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총장 선거에 부당한 방법으로 개입했다는 건데요. 그런데 의혹의 핵심이었던 경찰 간부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불법성이 없다고 결론 지은 것으로 알려져 수사 축소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치러진 전북대 총장 선거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전북경찰이 전북대 A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무고. 경찰은 A 교수가 당시 이남호 후보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경찰청 본청 소속 경찰관을 끌어들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큰 그림을 그린 거죠. 시끄럽게 하자, 이슈화시키자. 이슈화시켜서 이 사람이 내려왔어요. 이 사람이 정치 활동을 하긴 했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허위 제보라는 거죠. 허위. 경찰에 따르면 A 교수는 이남호 총장이 비리가 있다며 김 경감에게 허위 사실을 흘렸고 김 경감이 내사에 들어가자 다른 교수를 시켜 이 사실을 이메일로 교수들한테 뿌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 결과와 달리 A 교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중에 한 사람이고 제 가까운 내대분에게 그냥 얘기만 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보안을 절대 유지해라. 경찰이 전북대 교수 1명을 입건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지자 전북대 일부 교수들은 경찰이 윗선으로의 수사를 막기 위해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수들은 경찰청 본청 간부와 더 많은 교수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문제의 경찰관의 행동이 부적절했지만 불법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지만 제19 감싸기나 수사 축소 등 논란은 계속되는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지난 연말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장애인 직원을 뽑은 뒤 몇 달 만에 퇴사시켰는데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공사 측이 장애인들에게 강압적으로 퇴사를 종용했다는 게 진호위의 판단입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해 장애인 3명을 콜센터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했지만 3명 모두 한 달 만에 사직서를 내면서 부당해고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때 센터장님이 갑자기 가져오시면서 종이들 이거 사직서 쓰라고. 일반인 분들도 한 달은 좀 힘든 것 같은데 장애인은 더 힘들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이 사건에 대해 전기안전공사가 A씨를 부당해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작성한 사직서에는 개인 사유로 퇴직한다며 확인 서명까지 돼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는 사직서가 공사 측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좋지 않은 수습평가 역시 장애가 있는 A씨의 낮은 평가 점수를 문제 삼아가며 해고를 압박했다는 겁니다. 사직의 의사가 진의가 없다고 해서 사직이 아니라 해고로 본 거고요.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게 돼 있는데 그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노동위는 A씨가 어떤 장애를 가졌는지 그리고 수습 중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도 고려하지 않았다며 사측의 부족한 배려도 지적했습니다. 두려운 마음도 있고 또 더 열심히 하자는 마음도 있고 지금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전기안전공사는 이에 대해 앞으로 장애를 가진 직원에 대한 교육 과정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은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라는 원래 취지와는 달리 구색만 갖춰 운영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시도 교육감들이 진정한 교육 자치를 요구하며 정부의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김승환 교육감은 시도교육청과 기초학력 진단 평가를 모두 거부하는 등 대정부 대응에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부의 교육자치 실행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유초 중등 교육의 지방분권 특별법 추진 계획안까지 마련됐지만 교육부의 실행 의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다 가져와야죠. 특별히 예외적인 것만 국가 차원으로 푼다. 그냥 정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로 명시한다. 김승환 교육감은 교육자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만큼 우선 교육자치에 어긋나는 지시는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와 기초학력평가는 물론 교육부가 직접 시행해도 되는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금은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장학관을 교감급 이상으로 묶는 교육부의 인사 간섭을 폐지하고 평교사도 장학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현장 교육을 바꿔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대학 정책 그리고 평생교육, 직업교육 이걸 하라는 거죠. 그런데 대학 교육도 이제는 대학 자치에 맡겨야 됩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정권에서도 평가 거부로 교육부와 마찰을 빚은 가운데 교육 자치에서도 전면에 나서면서 교육부와의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송민호입니다. 가래떡을 활용한 떡볶이 같은 전통 음식이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데요. 쉽게 상해버리는 떡을 위생적으로 수출하는 게 그동안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상온에서도 8개월이나 신선도를 유지하는 기술이 개발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쌀을 물에 불려 가루를 낸 뒤 시루에서 쪄내는 전통의 가래떡. 명절 음식뿐 아니라 떡볶이 등 다양한 음식의 재료로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문제는 물에 불리면서 오염되거나 상온에 보관하면 쉽게 상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 최장 8개월까지 상온에서 가래떡 보관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장에서 가공된 쌀가루로 물에 불리는 과정을 생략하고 가래떡을 식초 등에 담가 살균한 뒤 다시 가열 살균하는 방식입니다. 복합 유기산을 이용해서 적정한 pH나 농도나 그다음에 적정 침지 시간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초기에 미생물들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었고요. 감칠맛이 조금 떨어지는 단점이 있지만 생산 과정이 단순화돼 기존 가래떡 생산보다 수익이 배 이상 늘어나는 장점도 있습니다. 특히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떡볶이 업체에게는 희소식입니다. 상온 유통 과정에서 식중독균이 발견돼 전량 폐기 처분되는 등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냉장 컨테이너를 이용하는 것보다 일반 컨테이너를 이용하기 때문에 유통비용이 과감하게 절감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새롭게 생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떡볶이 떡의 해외 수출이 용이해지면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쌀 산업에도 활로가 기대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식품 관련 기업들의 돈의 투자가 활발합니다. 식품 대기업인 하림지주그룹은 최근 익산에 신사옥을 준공한 데 이어 2024년까지 7,100억 원 규모의 육가공 단지와 가공식품 복합 단지를 짓기로 했습니다. 무주에 위치한 풀무원 단원도 올 연말까지 239억 원 규모의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하이트진로도 신제품 생산 라인을 전주로 옮기는 등 식품 기업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활성화하면서 지역 클러스터 조성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지난해 3월 산업단지 준공을 마친 데 이어 현재까지 71개 분양 기업 가운데 23개 기업이 정상 가동하는 등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순창의 장류, 임실치즈, 남원 허브, 진안 식품 등 동부권에 추진되는 지역 식품 클러스터도 관련 기업 직접화로 동반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내일 보궐선거 투표가 전주시 라 선거구에서도 실시됩니다.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보궐선거일인 내일 전주시 라 선거구인 서신동 10개 투표소에서도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실시된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시의원을 뽑는 전주시 라 선거구에는 민주당과 평화당, 무소속 후보 3명이 출마했으며 유권자 3만 2천여 명의 7.38%인 2,400여 명은 사전 투표했습니다. 익산 장전마을의 집단 암 발생의 근원지로 주목받아온 비료 공장에서 오늘 아침 불이 났습니다. 주민들은 시설 일부가 불에 타 암 발병 원인 규명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불은 오늘 오전 8시 반쯤 비료 공장 외부에 설치된 대기 배출 시설에서 발생했습니다. 아침 시간 검은 연기와 함께 불꽃이 치솟자 장전마을 주민들은 경위 파악에 분주했습니다. 소방차 10대가 출동해 진화에 나섰고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불길은 1시간 20분 만에 잡혔습니다. 굴뚝에 있는 부분으로 불이 번지지 않도록 그렇게 작업을 했으나 워낙 열기가 세가지고 불뚝에도 불이 붙어버린 상태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번 불이 공장시설 철거 작업 중 용접기에서 불똥이 튀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라가도록 하죠. 올라가는 거 보면 나는 저 안에 뭐 청소하고 좀 하이긴 해요. 불났다 하면 막 펴더라고요. 비료 공장은 지난해 초 가동을 중단하고 새로 낙찰받은 업체가 최근 시설물 철거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다만 국립환경과학원이 역학조사에 나선 상황에서 오염원으로 지목받는 시설이 불에 타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각종 암을 유발했고 악취를 유발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지금 오늘 불난 대기 배출 시설이거든요. 이 자료가 굉장히 앞으로도 중요할 텐데. 경찰은 작업 인부와 공장 관계자들을 불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발암물질 배출 의혹을 받는 비료 공장 안팎에 각종 시설물이 방치돼 있다며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하진 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오늘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송 지사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설 업적 홍보 동영상이 담긴 휴대전화 메시지 40만여 통을 유권자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석을 주제로 열리는 2019 보석 대축제가 내일부터 14일까지 익산 주얼 팰리스와 보석 테마 관광지 일원에서 보석 특별 할인, 가공 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펼쳐집니다. 전라북도가 도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을 위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도 농정당국은 다음 달 말까지 건고추와 생강, 노지감자, 대파 등 4개 작목의 재배 신청을 접수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내일까지 고용정책 심의회를 열고 현지 실사 내용을 토대로 군산 위기지역 지정 1년 연장 안건을 논의합니다. 군산 고용위기 지역 지정은 오는 4일자로 종료돼 연장 여부가 관심입니다. KTX 김제역 정차 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김제지역 기관과 단체 대표, 기업인으로 구성된 추진위는 출범식을 열고 KTX 김제역 정차를 위한 캠페인과 서명운동 계획을 밝혔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경기 침체와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소비자 물가가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도내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4.15로 1년 전보다 0.4% 상승했고 기준이 되는 2015년과 비교하면 4.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농축수산물이 1.5% 상승하고 서비스 요금도 1.3% 올라 물가 인상을 이끈 반면 휘발유와 경유 가격 인하로 공업 제품이 1.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택시 기본 요금이 3,300원으로 500원 오릅니다. 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택시 요금을 2km 기본 요금을 기준으로 현행 2,800원에서 17.85%인 500원 오른 3,300원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동시에 시간 거리 요금도 35초 148m에 각 100원씩에서 33초 137m로 오르게 되는데 6년 만에 조정된 요금은 다음 달 초 적용됩니다. 아내를 살해해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50대가 손톱깎이를 삼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군산경찰은 유치장에 구금된 52살 안모 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2시쯤 손톱깎이를 돌려주지 않고 삼켜 병원으로 옮긴 뒤 수술을 통해 손톱깎이를 꺼냈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지난달 22일 밤 군산 조촌동의 한 주택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논두렁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시군별로 도시숲 조성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잦은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도심 공기질 악화에 대응해 올해 14개 시군에 324억 원을 투자해 도시숲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등 13개 시군에는 673헥타르 규모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숲이,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차단 숲이 조성되고 기존의 문화 역사 지역 도시숲도 확대됩니다. 군산 사랑 상품권이 올 들어서만 1,000억 원어치가 판매된 가운데 추가로 1,000억 원 규모의 상품권이 발행됩니다. 전주 군산시에 따르면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지난해 100만 원에서 올해는 70만 원으로 낮췄는데도 발행 석 달 만에 모두 판매됐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